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22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9.51포인트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 등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66억 순매도, 기관은 239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4.62포인트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883억 순매수, 기관은 231억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면서 마쳤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과 연말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에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보다 컸던 이 개별 업종과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예. 개별 업종과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오후 들어서 게임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규제에 게임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오늘 신규 주 종목 코스피의 DS 단석이 신규 상장했는데 오늘 상장 첫날 따따블은 이제 공모가의 4배가 되겠습니다. 따따블을 올해 이제 세 번째로 달성한 업체가 신규 상장 업체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005으로 마감했습니다. 0.16% 하락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마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아침부터 히토류, 펫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중국이 이제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 소식에 삼화전자 상한가 같고 상한 세토피아 동구가렌스는 이제 희귀금속, 페라이트, 또 삼화전기, 상신전자, 아렌투 테크놀로지, 한솔테크닉스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급등하였습니다. 페라이트는 이제 히토류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제 전일 어제 이제 중국 수출 금지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히토류, 채굴, 성광, 재련 등 이런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했고 이번 조치는 이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탈중국 움직임에 대한 경제로 지금 견제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히토류는 이제 스마트폰, 물론 전기차, 각종 방산 제품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17가지의 희소성 광물인데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70%를 차지하고 있고 뭐 거의 뭐 사실상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규제 목록에 포함 재련 규모까지 이렇게 이제 합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뭐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나오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참고로 또 중국이 지난 8월 달에도 반도체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그것도 수출 금지했었고 또 이달부터는 이제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 흑연 수출도 제한하고 나섰죠. 이에 대해 이제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채택하며 전략 물자를 외교 수단 무기하겠다는 자세를 지금 중국이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CL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호실적의 반도체 업황 또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52주 장중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가온칩스도 신고가 급등하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미지스, 에이징랜드 등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걸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가 호조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내년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제 시간외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오늘장 마감은 8.63%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이제 실적이 매출이 47억, 그러니까 1분기는 이제 미국은 2024년 내년 해계년도 1분기는 이제 9월부터 11월인데 매출이 47억 3천만 달러, 영업 손실 11억 2천만 달러. 근데 주당 손실은 95%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 못 도는 수치였고 뭐 이제 AI 이 때문에 이제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와 AI 덕에 내년 성과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2분기 12월에서 2월달 2분기 매출이 약 53억 달러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당초 시장 전망치가 49억 7천만 달러인데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해온 미국이 이제 저가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중국의 이제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으로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1,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왔으며 또 미국 정부도 중국이 이제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현재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시장 기대감이 또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팩 등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차솔루스 첨단 소재, 동국아렌스, 세노텍, 엔경케미칼, 성일하이텍, 펜트론, 코다코, 오닉피엔에 등 2차전지 전기차, 뭐 충전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 태양광, 뭐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얻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의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들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었습니다. 이에 이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WSG는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간밤에 테슬라가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와 캐시우드의 이제 아크 상장 지수 펀드 ETF들이 어, 테슬라 저가 매수를 하면서 테슬라도 또 이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또 이제 저가 매수가 하면서 긍정적 작용하면서 또 훈풍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비안과 루시드도 이제 상승했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제약 바이오들이 또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내년 초에 열리는데 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반등이 본격화 분석이 나오면서 비보존 제약, 한올 바이오파마, 젤팜텍, 유한양의 동아SD, 파맵시는 상한가 같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1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바이오텍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 가치에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와 바이오텍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업종 지수의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제약 바이오 업종이 리스크원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성장주들에 대비해서 가장 상승폭이 부진하는 것도 바텀 PC 바닥에 있는 이 바텀 피싱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반등을 또 이어갈 전망인데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내년 1월 8일부터 현재 시간이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열리는데 연초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성과도 기대가 되고 또 해당 구간에서의 또 주요 기업들의
퍼포먼스에 따라 반등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OLED 시장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야스, 아이컴포넌트 상한가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 한원수 아이언스 등 OLED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좋게 나왔습니다. 정치 관련주,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좋았는데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차기 대권 조사,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오차 범위 내에 앞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DTC하고 상한가 가고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등 한동훈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중국이 게임 규제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과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중국 당국이 이제 게임 중독과 과도한 게임 시장 팽창 막기 위해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장려 체계 일환으로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폐지하도록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출판관리국이 새로운 게임 종류 허가를 금지하고 국가 기밀 누설을 막히게 한다는 명분으로 게임 개발업자들이 특정 게임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금일 그러면서 이제 홍콩 증시에서도 뭐 텐센트, 네이지를 비롯한 주요 게임 업체들이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크래프톤, 이메이드, 네오이즈 홀딩스, 조이시티, 대부시스터즈 등 좀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STO 증권형 토큰 발행과 NFT 대체 불가 토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거래소가 조각 투자 상품을 장내 상장 불가 방침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조각 투자 거래소가 이 조각 투자 사업자 등 신종 증권 상장 희망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소유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장내 상장 거래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이 일반 증권과 달리 미술품과 한우는 조각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제 장내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해 투자 계약 증권, 한우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과 또 비금 전시탁 수익증권, 부동산 저작권 이 유통시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전자증권 전환이 필수라고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거래소 관계자가 이제 민법상 미술품과 한우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번 공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건이 거래되는 이 장내 유통시장에서는 불가능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투자계약 증권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결합 및 공유 방식에서 양도 제한이 있어서 반드시 상장 요건에 부합한 뒤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모니터리, 서울 옥션, K 옥션, 갤럭시 SM, 컴투스 홀딩스, 이메이드 등 STO, 증권형 토큰, NFT, 대체 불가한 토큰 테마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성탄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